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도발입니다. 국군의 포사격 훈련이 끝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취약 시간대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포탄을 연평도에 쏘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북한은 연평도에 240mm 방사포를 배치하지 않고 있었는데 더 많은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군단급 지원하기인 240mm 방사포를 연평도에 몰래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군이 연평도에 쏜 포탄만 200여 발이 넘었고 이 포탄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 부상자 또한 군인 민간인 포함 총 19명이 나왔습니다. 번외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6.25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포격으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21동이 대파되었고 25동은 불에 탔으며 차량 3대와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채 파괴되었고 연평도 곳곳에는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포격을 당하자 국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군은 북한군 기지와 개머리 반도에 총 80여 발의 포탄을 사격했고 이 중 15발이 막사에 떨어지면서 북한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 노동신문에 따르면 국군의 대응 사격으로 수혈용 혈액이 모자랄 만큼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여 농민들이 수혈을 했다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으로 사망한 북한 군인 5명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한 것으로 보아 최소 5명 이상은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 정보당국자의 공식 발표에서도 국군이 쏜 포탄으로 북한군 10여 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사망자는 5명을 좋게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을 되갚아주기 위해 우리나라는 보복 공격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는 2014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 임무에서 포격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공중공격과 포격이 포함된 과도하게 공격적인 수준의 보복 공격을 계획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확전을 우려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며칠에 걸쳐 설득을 했다고 하며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마이크 머니 합참의장까지 와서 이명박 대통령을 말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지던 당시 F-15K 전투기를 이용한 정밀 폭격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미국과 김태형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습 지시를 취소시키면서 결국 정밀 폭격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태형 국방장관은 경질되었고 대신 김관진 전 합참의장이 새로운 국방장관에 내정되기도 했습니다. 연평도가 포격을 당하자 연평도 전체 주민의 80%에 달하는 1,100여 명이 인천으로 급히 피난을 가는데 외신들은 사람이 없는 텅 빈 연평도를 보고 유령 도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하루 전 고 서정호 화사가 싸이월드에 남긴 글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고 서정호 화사는 드디어 이사가 끝났다. 내 군생활에도 말년에 침대를 써보는군. 내일 날씨가 안 좋다던데 배꼽 뜨길 기도한다 라고 글을 남겼는데 다음날 그의 친구들이 다행이다 휴가 나갔네. 지금 개비상 났던데 다행이다. 정우야 방금 뉴스에서 들었는데 설마 너 아니지? 그렇지? 등의 댓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 서정호 화사는 북에 포격이 시작되자 복귀 명령을 받고 부대로 돌아가던 중 안타깝게도 포탄 파편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또 다른 군 사망자 고 문광욱 일병은 대피호에 있던 중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주변에 터진 포탄 파편에 가슴을 감통당하면서 숨졌는데 이때 고 문광욱 일병은 눈을 뜬 채 숨져 있어 영안실에서 큰아버지가 눈을 감겨줬다고 전해집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반려동물들에게도 큰 아픔을 남긴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포격으로 피난 과정이 상당히 급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려동물까지는 챙길 여력이 안 되었던 연평도 주민들은 하는 수 없이 충분한 사료와 줄을 풀어주는 등의 조치만 하고 급하게 숨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두고 간 틈에 다른 성견들에게 공격을 받아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도 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연평도 포격을 가한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이유는 없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는 김정일이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포격을 가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직접 지휘한 인물도 김정은이었고 연평도 포격 과정에서 사망한 북한군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내린 것도 김정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네티즌은 연평도 포격이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 사찰 사건을 덮기 위해 북한군의 포격을 유도한 사건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심지어 북은 3차례나 사격 중단을 요청하며 경고했으나 우리 군이 무시하자 북이 200발을 쏘았던 사건이다
라며 북한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에 지지 않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및 연평해전 유가족 앞에 북한 김정은의 사진이 담긴 안내서를 배포하며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평도 포격은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도발이었으며 당시 연평도 포격 도발로 사망한 고 소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께서는 이걸 보시더니 옆자리에 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경제는 요동쳤는데 포격이 일어난 당일 주가는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40원이나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과 유럽 증시는 한국발 국지전 위기 뉴스에 속절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위기를 느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이 빨리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나날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질투를 하고 배가 아파하는 놈들이 이국에 있는 김일성 도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를 액책을 했느냐. 이대로 둬가지고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과 이국의 실력은 점점 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를 해야 돼. 여기다가 무장 간첩을 집어넣거나 무장 게리라를 집어넣어서 남한의 불안을 조성하고 치안을 교란을 하고 경제 건설이 안 되게끔 방해를 하고 대한민국이 대단히 치안이 나쁘고 불안하다 이런 인상을 대외적으로 풍김으로써 외국의 실업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경제 협력을 하는 데 대해서 투자하도록 명령을 해서 경제 건설이 안 되게끔 비방을 하자는 겁니다. 김일성의 뱃속에 김일성 일당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난 환히 거울을 들여다보다시피 나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